길바닥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수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문제 이제 기하 벡터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좌표 평면에 A, B가 있고요. O이고 두 점 A, 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 5인 두 원은 5원 5투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고1 과정에서 그 원을 좀 잘 배웠던 학생들, 그리고 중학 과정에서도 원을 잘 정리를 했던 학생들이면 선분의 길이가 나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이 두 개 서로 같다는 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중심이 A랑 B이고 각각의 점들을 지나는 두 개의 합동인 원, 그래서 두 개의 합동인 원들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원위에서 점이다 라는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O1위의 점 C와 O2의 점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코사인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CAB인데 이게 C가 이제 O1위의 점이니까 O1위의 점하고 AB의 선분을 이루는 각을 구해봤더니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AB 내적 CD가 이제 30이고요. CD가 이제 9이다.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크기가. 그리고 CD를 지름으로 한 원 P에 대해서 PA 내적 P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하 벡터 이제 고3이고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2등급 학생들 이상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 잡을 것이 내적이죠. 내적이 이렇게 AB 내적 C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2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2등급 학생들은 그 내적에 대해서 헷갈려 할 일이 없는데 보통 이제 3등급 이하, 3, 4등급 학생들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이거거든요. AB, BC. 그래서 이 AB 내적 BC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길이가 2다 라고 놓으면 여기 각도가 60도죠. 그래서 원래 관계식이 절대값 AB, 절대값 BC, 그리고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60도구나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얼마냐 봤더니 얘가 2고,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2다. 쓰는데 항상 틀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틀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내적을 할 때 그냥 애들이 그냥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선생님들 다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실 건데 뭐 정사형과 그리고 보통 그 값들을 곱하는 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죠. 음수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바로 뭐냐면 항상 시점을 일치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적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시점을 일치시키고 봐라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 풀 때 시점 굳이 일치시키지 않더라도 답이 나오는데 애들이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시점 일치시키는 연습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점 일치시켜 보면 AB 내적이고요. AD 빼기 이제 AC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고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그럼 AB 내적 AD 그리고 빼기 AB 내적 AC더라.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적의 그 시점 일치시키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바로 이제 뭐 좌표를 잡는 문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야 될 문제인데 그 요새 작년 수능 특강의 수능 완성뿐만이 아니라 좀 모의고사 형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도형의 과정 관계로 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좌표를 잡아서 좌표를 통해서 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좌표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직사각형이라든지, 그죠? 정류면체라든지, 그리고 정삼각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풀 때는 좌표를 잡아서 접근하는 게 훨씬 월등히 쉽다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코사인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굉장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CD가 이제 9보다 작다. 이 길이가 9보다 작다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빼먹고 할 뻔했네요. 맨 마지막에 이제 PA 내적 PB인데 지금 현재 보면 원위의 점 P잖아요. P가 움직이는 동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애들한테 보통 얘기하는 경우는 3번 같은 경우 이제 저런 경우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내적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현재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이 위에 P점이 있습니다. P점이 있고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을 때 이게 막 P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내적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막 P가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값들을 쉽게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통일시켜서 풀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여기 뭐 Q라고 놓는다면 바로 이제 PQ를 통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PA를
PQ 플러스 QA 이렇게 바꾸고요. PB를 PQ 플러스 QB로 바꿔서 이 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의 중점을 잡아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전개를 해보면 PQ의 제곱 더하기 QA 플러스 QB 내적 PQ 그리고 플러스 QA 내적 QB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 잡고서 이제 문제풀이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A, B라는 선분을 잡아야겠죠. A, B라는 선분을 잡아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두 개의 원이 이제 합동인 원 두 개가 여기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이 길이가 5다라는 거 알겠죠? 이 길이가 5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를 보니까 CAB가 5분의 3이라는 표현이 있죠. O의 점에서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반지름이 오거든요. 반지름이 오기 때문에 찍어냈을 때 김 선생님 이걸 H라고 한다면 이 AH의 길이가 뭘까요? 네. 그래서 답이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니까? 네, 3입니다. 감사합니다.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3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4가 되겠죠? 이 길이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3,4다. 이렇게 점의 좌표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0이고요. 이게 B가 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AB 내적 CD가 지금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벡터를 분해해서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AB 내적 CD라는 게 AB 내적 AD 그리고 빼기 AB 내적 AC가 되고요. 이게 바로 얼마라고 되냐면 바로 30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보니까 AB 내적 AC죠. 그럼 요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 들어가서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려는 AB 내적 이제 AD는 얼마다? 45다.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AB의 길이가 5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벡터에 좀 이해도인데 정사형시킨 길이가 얼마 되냐면 이 길이가 9가 돼야지. 그죠? 9가 돼야지 5 곱하기 9에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점의 좌표가 이제 9,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P점의 좌표가, D점의 좌표가 여기 하나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점 D1을 넣고 9,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5기 때문에 여기 4예요. 여기 3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9,3이 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대쪽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쪽으로도.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9,-3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D점이 가능한 게 두 개인데 여기서 이제 CD가 이제 9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C랑 D의 점의 좌표, D2의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CD2를 구해보니까 얼마 되냐면 루트 36 더하기 49. 그래서 루트 81이 되고요. 85가 되고요. 얘는 9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D2는 안 되고 D1 좌표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점의 좌표는 3,4고 D1의 좌표는 이제 9,3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름하는 원을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원의 중심, Q점을 잡아보면, Q점을 잡아보면 두 개의 중심이기 때문에 6,2분의 7이 되겠죠? 6,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6,2분의 7로부터, 아까 여기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PQ의 길이. PQ라는 거는 이 작은 원의 반지름과 같겠죠? PQ가 이거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같아서 9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 3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QA 플러스 QB. QA 벡터를 한번 보면 QA 벡터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7. 자, Q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A 플러스 QB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게 두 개가 내적을 해야 되죠? QA 플러스 QB랑 PQ를 내적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벡터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P점도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 값들이
양수값을 바뀔 때 같은 그 최대값이 되거든요. 그럼 방향이 같고 크기가 이렇게 해서 QA 플러스 QB 내적 죄송합니다. QA 플러스 QB 내적 PQ인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지금 현재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거에 루트 씌운 거니까 7루트 2가 되고요. 여기 아까 구한 것처럼 길이가 PQ가 2분의 루트 37이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최대를 가지려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0도가 될 때 최대가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1이 될 때 최대를 갖기 때문에 최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곱으로 결정되는 게 가장 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내적 QB, 맨 마지막에 있는 QA 내적 QB를 구하면 되는데 성분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4분의 49가 되기 때문에 4분의 85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얘 제곱한 거 PQ 제곱한 거 4분의 37 그리고 그 다음에 요값 곱한 거 그리고 요값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4분의 85가 아닌가요? 24 73이네요. 죄송합니다. 73입니다. 36에 변해가지고 73입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좌표를 잡아서 좀 접근하는 게 좀 아이들한테 접근하기 좀 좋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좀 애들한테 질문이 많은 포인트가 뭐냐면 요 포인트 같아요. 요 점과 요 점 두 개가 잡힌다는 거. 하나만 잡히지 않고 두 개만 잡히는 거. 물론 여기서 C점도 원래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거든요. 두 개가 잡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다 보면 막상 여기가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어차피 잡히는 게 여기 잡으면 D가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면 D가 여기 잡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한 점만, 한 점 고정시켜 한 점을 움직이면서 잡는 게 좀 편하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적에 대한 개념도 좀 폭넓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A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 뭐냐면 정사용 시켜가지고 그 정사용 시킨 길이 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밑에 등급 학생들 이렇게 벡터 요새 기백 생각 얘기하면서 그 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PQ의 제곱이라는 개념을 좀 잘 모르고 착각을 하던데 이것들 되게 원래 크게 제곱으로 볼 수 있지만 내적으로 보면 뭐냐면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한 거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은 벡터 두 번 내적한 거다. 이렇게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이렇게 PQ PR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PQ, PR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안 된다는 거. 크기끼리 곱한 거고 내적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고 출제 빈도, 출제 난이도를 설명했습니다. 출제 빈도는 출제 빈도는 자, 이런 문제는 실제로 기출 문제고 이게 그 항상 모의고사 29번 문제로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29번에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추세가 이렇게 뭐냐면 내적의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들을 많이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난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되게 그 벡터를 쉬운 벡터가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개의 벡터를 잡아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할 문제고 좀 도전하기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5 중에 4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